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7장의 데이터 구조 내용을 좀 했었죠. 그래서 배열하고 어레이하고 이 리스트의 가장 기본이 됐던 링크드 리스트를 일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감이 좀 생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나머지 뒤에 있는 이제 그래프하고 이 내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한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꾼 게, 이 뒤에 내용은 그냥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심도 있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메모리 상에서 저장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가 되면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제 더 깊게 보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예. 사실 진짜로 어렵게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리스트 한 거 있죠. 리스트 한 걸 한번 정리를 살짝만 해보고 합시다. 리스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죠? 예, 리스트랑 배열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배열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열은 내가 호텔 사장이고, 그죠? 내가 호텔 사장입니다. 그래서 호텔 방이 쭉 있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레이 형식으로 손님들을 받고 싶다면, 손님들 10명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방 중에 처음부터 쫙 서치를 해가는 거지. 쫙 서치를 해가면서 10칸이 연속적으로 비어있는 곳을 찾는 거죠. 1층에 15칸 방이 있고, 2층에 15칸 방이 있고, 3층에 15칸 방이 있는데, 1층 쭉 가서 보니까 101호에 사람이 있고, 102호에 사람이 있고, 104호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7호에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게임 끝났잖아요. 일단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2층 가봤더니 101호 사람 없고, 101호 없고, 102호 없고, 104호 있고, 104호 있고, 나머지 사람 없어요. 그럼 어때요? 105호부터 집어넣으면 114번까지 10명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는 거죠. 배열은 이런 식으로 저장하려면, 배열의 방식, 어레이 방식으로 저장하려면 일단 인덱싱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넣고자 하는 10명이 한 일렬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서의 장점이 뭐였냐면, 그죠? 배열에서의 장점이 뭐였냐면, 뒤에 있는 이 메모리 주소 있잖아요. 여기 뒤에 메모리 주소들. 요거를 내가 몇 번째 아이템을 액세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찾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네 번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앵커 주소,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인 이 포인터, 스타팅 포인터인 이 100, 여기서는 예전에 100번이었죠. 100번이면, 혹은 뭐 앵커, 이걸 시작점을 앵커라고 하니까요. 앵커 주소에서 내가 몇 번째에 갈 거냐. 그러면 곱하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4를 더하거나, 그러니까 방 하나당 메모리 주소 얼마나 먹고 있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 곱하기 해서 정확하게 인덱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네 번째에 그 아이템이 어느 메모리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곱하기 이 네 번째 걸 저번에 했을 때 네 번째를 딱 해서 요 식만 딱 계산을 하면 바로 11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번째 걸 가져오고 싶다 하면, 내가 이 계산만 딱 한 번 하면 내가 네 번째 방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레이의 장점이었어요. 인덱스 기준으로 탁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메모리 주소만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조 증가한 메모리에 따라서 해당 그러니까 해당 아이템들을 각각의 인덱스에다가 순차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집어넣을 때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내가 메모리를 쫙 뒤지면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열 100개짜리를 넣고 싶다고요. 그러면 메모리를 쫙 뒤지다가 100칸이 연속적으로 비어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하나라도 중간에 빵꾸 나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9개가 비어 있는데 한 놈이 누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얘 포기해야 돼. 또 계속 메모리 또 검색을 쫙 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중간에 또 누가 삭제되거나 그러니까 인서션, 딜리션이 어렵죠. 왜냐면 인서션을 하거나 딜리션을 하는 순간 이 나머지 그죠? 내가 만약에 뭐 소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내가 뭔가 인서션을 하고 싶든 내가 소팅이 안 돼 있다든 돼 있든 내가 딜리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우는 거니까 내가 소팅이 돼 있든 안 됐든 하나 지우고 나서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다시 카피해서 쫙 다시 하나 다 밀어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다시 다 밀어 넣으면 되는 건데 인서션은 맘대로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100개를 딱 정해놓고 있는데 뒤에 101번째 방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인서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비었다고 치면 이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딴 데 복사를 딱 해놓고 101번째 101개의 칸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아까 있는 걸 다시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나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상이 생긴 거죠. 어레이는.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어떠냐? 링크드 리스트는 하나의 노드가 그죠? 하나의 노드가 자기 앞 혹은 자기 뒤 혹은 뭐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겠지만 더 많은 노드를 가질 수도 있, 더 많은 포인터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튼 이런 거예요. 호텔에서 10명이 왔어요. 나는 이번에 어레이 방식으로 저장을 안 하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싶으냐면 뭐나 잠깐만. 어이구 내가 야, 으씨. 보고 있는데도 안 된 걸 수가 있나? 잠깐만. 미안해요. 녹화 안 되고 있나? 녹화 되고 있구나. 깜짝아. 하여튼 10명이 왔어요. 그럼 나 이번에는 어레이 방식으로 저장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저장하고 싶으냐면 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네,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10명. 일단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셀 필요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사람 데리고 와요. 손 딱 잡고 가요. 자, 방이 비었나? 102로 찼어요. 102로 누가 있어요? 102요? 누구 있어요? 103호? 비었네. 당신 들어가세요. 103호. 자, 당신 첫 번째 사람이고 103호 들어가 놓고 당신은 103호 키를 딱 주고 그다음에 103호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당신 뒤에 있는 사람 알지? 당신 뒤에 있는 사람 일단 거기 들어가 있으세요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막 데리고 와요. 네, 두 번째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 또 이 사람은 103호에 들어갔죠. 103호 들어간 거죠. 103호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104호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105호 있어요. 106호 비었네. 두 번째 사람 집어넣고 당신 106호 키 여기 있습니다. 당신 106호에 들어가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 일단 이 앞에 있는 사람 포인트로 준다고 할게요. 앞에 있는 사람이 103호에 있으니까 당신 103호 팻말을 듣고 있으시오. 딱 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오세요. 손 딱 잡고 또 가는 거죠. 또 빈 방 있으면 이번에 이 사람은 108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108번째 방에 집어넣고 자, 아까 있던 사람이 105번째 방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5번째 팻말을 쥐고 있으세요. 당신은 108번째 키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찾고 싶어요. 누군가를 찾고 싶으면 일단 나는 이 사람들 주소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뭐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니컬리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는 맨 처음에 들어갔던 103번째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만 쥐고 있으면 돼요. 아니네. 반대네. 반대네. 그래서 맨 마지막 이 경우에는 해당 노드가 앞에 있는 사람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기는 그냥 자기가 103호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105호에 들어간 두 번째 사람은 103호 자기 다음 사람이 자기 이전 사람이 103호에 있다는 주소를 알고 있죠. 혹은 그 다음에 108번째에 있는 사람은 자기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이 105번째 방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의 방 번호만 내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싹 서치할 수 있죠. 왜냐면 맨 마지막 사람이 10번째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3호에 들어갔어요. 203호 말이 맞나? 208호에 들어갔어요. 내가 누군가를 찾고 싶으면 208호 문 열고 이 사람 멱살 잡고 야, 이 사람아, 데이비드 씨 어디 있어? 모르겠네. 전 데이비드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전에 있는 방이 뭐 203호예요. 203호 가보세요. 그럼 203호 가요. 땅땅땅. 땅 열고 야, 임마, 데이비드 씨 어디 있어요? 전 데이비드 아닌데요. 근데 저는 저 앞에 있는 사람 방을 알아요. 201호에 있어요. 그럼 201호 또 가보는 거죠. 201호 통통통통 문 열어보고, 그죠? 201호 문 통통통 열어보고. 그렇죠. 중간에 끊겼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203호 있는 사람한테 또 문 탕탕탕 열고 멱살 잡고 야 이 사람아 데이디시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아우 저는 몰라요. 아 일단 108호 가보세요. 108호 가보세요. 그러면 또 108호 탕탕탕 문 열고 이보시오. 당신 데이비드요? 네 데이비드인데요. 이렇게 찾는 거죠. 이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앞에나 혹은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의 명찰만 갖고 있으면 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장점이 뭐냐면 길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순차적으로 나라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들어가 있는 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방이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사람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주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방 번호를 들고 있는 그 다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한테만 이 사람이 108번째 방에 있다가 이 사람 307호로 옮겼어.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바로 내 원래 108호에 있던 주소를 갖고 있던 그 뒤에 있던 사람, 그죠? 내 바로 그 다음에 방 들어간 사람, 그 사람한테 이 편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 사람 307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인서션도 그렇고 딜리션도 똑같죠. 사람이 빠지면 그냥 이 사람 거 없애버리고 그 전에 있는 사람 주소를 땡겨와서 이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개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컴퓨터든 뭐 어떤 데이터 처리를 데이터 스트럭처의 기본은 사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뭐 링크드 리스트도 나오고 뭐 트리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뭐 바이노미얼 트리도 나오고 뭐 5만 개 다 나오고 서큘러도 나오고 서큘러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예시를 하나 들면서 그죠? 예. 그래서 서큘러는 이렇게 생겼던 거고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의미였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지난 시간 수업이 요거였어요. 지난 시간 내용이 요러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는 이제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확장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뭐 여기 책에 보면 이제 그래프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사실 저도 지금 요즘 그래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수학의 거의 정수 같은 정수론이나 컴비나토리의 일종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뭔가 풀 수 있는 학문으로 만들어는 놨는데 규칙이 없어가지고 공식 같은 게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수학자들한테는 약간 좀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것들인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는 얘는 수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CPU가 무지무지하게 빠르고 램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얘를 어떻게 하냐 그냥 막 무작위로 막 미친 듯이 찾아대요. 그냥 뭐 효율이고 뭐고 일단 몰라요. 일단 모르겠고 그 뭐 효율적으로도 만들어 놓는 놨지만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도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데이터 저장 방식을 또 볼 건데, 여러분 혹시, 제가 전으로 이 사진을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전. 집에 내려가면 어머님이 전 되게 좋아하세요. 제 어머님이 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내려가면 이제 전 요리를 많이 해주세요. 전 요리를 해주시는데, 이런 거죠. 전을 이렇게 한 판을 구우세요. 한 판 구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릇에 이제 전 딱 올려시고, 밥 먹으러 와라, 이러시잖아요. 그럼 밥 먹으러 가요. 전을 막 뜯어 먹고 있으면 이 전을 다 먹지 않았는데 아직 덜 먹었는데 어머님이 한 판 더 구우셨어요. 그러면 이 전 어디로 가요 보통? 어머님 어떻게 하세요? 따뜻한 거 먹어라 라고 하니까 그 위에 그냥 올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 위에 올라왔으니까 밑에 놈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 놈을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 위에 놈을 막 뜯어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 전이 오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죠. 이 전 사진을 찾았는데 그 전 사진이 없더라고. 괜찮은 전 사진이. 그래서 팬케이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팬케이크 구워본 적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팬케이크는 굽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데다가 은근히 맛있거든요. 위에 이것저것 올리면. 탄수화물 덩어리긴 한데 먹고 나면 되게 포만감이 좋아요. 팬케이크는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도 많고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해서 저도 팬케이크를 많이 먹는데 집에서 아침에 이제 저거 하면 요즘은 팬케이크가 요리를 다 해가지고 냉동 비슷하게 이렇게 냉장 비슷하게 이렇게 파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걔네들은 그냥 전자레인지만 타닥타닥 넣고 뭐 1분만 돌리면 바로 나오는 정말 좋죠. 그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 팬케이크 보세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대충 이해돼요? 팬케이크가 그릇에 올라가는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그죠? 어떤 식으로 올라가? 맨 밑에 있는 이 팬케이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그죠? 얘는 맨 처음에 그죠? 맨 처음에 만들어지네요. 이해돼요? 얘는 이 팬케이크는 안 그려지네. 이 팬케이크는 맨 처음에 그죠?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워서 올라온 팬케이크가
그 위에 올라오고, 그죠? 그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팬케이크가 그 위에 올라와요. 결국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맨 위에 있는 팬케이크는 결국은 맨 나중에 구워진 팬케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여러분 영어 단어 스택이 무슨 뜻인가요? 쌓다라는 뜻이죠. 쌓다. 근데 쌓는 게 어떤 식으로 쌓냐면 밑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링을 하는 거죠. 네, 파일링을 하는 거죠. 네. 파일하고는 다릅니다. 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애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맨 먼저 들어간 애가 맨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요 특성을 여러분 머리를 기억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스택은 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랑 좀 이제 거리가 여러분 얘네들을 보고 이렇게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여러분 하다 보면 타이어가 무지무지하게 무겁다는 걸 알게 돼요. 예. 타이어 가게에 가서 내가 만약에 요거 사이즈가 맞네요. 요 사이즈가 내 타이어랑 맞아요. 해서 요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딱 봐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죠. 다 빼서 얘 끄집어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걔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순서대로 다시 쌓아야 되죠. 이게 스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래서 타이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쌓아놓고, 타이어를 보통 좀 대량으로 잘 많이 파는데 보면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죠? 예, 이런, 옆으로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쉘프에다가, 그죠? 옆으로 놨죠. 그래서 옆으로 놓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 타이어 팔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혹은 팬케이크 먹을 때도 먼저 구워진 걸 먹는 게 먼저 먹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구워진 게 좀 가치 기준이 좀 있네요. 나는 무조건 제일 맛있는 걸 빨리 먹겠어 한 사람은 스택이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마지막에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걸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타이어를 팔 때는 스택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정도 감은 있죠, 그죠?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요런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그죠? 이런 차이점이 생겨요.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쓰고 빼고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택은 이래요. 스택은 안에 그러니까 스택이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데이터를 하나 쏙 집어넣어요. 이걸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그죠? 바로 푸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보통 명령어나 이 용어를 보통 푸시라고 해요. 보통 스택 얘기할 때는. 예. 그래서 하나 집어넣을 때는 푸시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이가 첫 번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놈이 또 푸시해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스태킹이 됐죠. 자,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 가져가려면, 그죠? 1은 2가 빠지기 전까지는 2를 빠질 수 없어요. 그죠? 딱 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가져가는 걸 팝이라고 합니다. 팝. 그래서 2를 먼저 팝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팝하는 거죠. 이렇게. 요 스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컵이나 이런 실린더 형태라고, 그러니까 밑이 한쪽이 막힌 실린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수업하려다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리컬시브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 탑을 이해한 친구나 하노이 탑을 공부를 제대로 좀 해본 친구들은 리컬시브라는 거를 봤을 겁니다. 그 심화학습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노이 탑이 어때요? 3개의 디스크를 옮기기 위해서 2개의 디스크를 먼저 옮겨야 되고 디스크 2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2개의 폴이 있으니까 그냥 2개는 그냥 옮기면 돼요. 그럼 4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3개를 옮겨야 되고 3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2개를 옮겨야 되는데 2개는 간단하게 탁 끝나죠. 그래서 결국은 2개를 옮기는 작업으로 결국 귀결이 돼요. 5개를 옮기든 6개를 옮기든 7개를 옮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노이 탑의 블럭 수가 6개다 라고 해도 결국은 비어있는 폴 2개를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뺑뺑뺑뺑 이 디스크를 옮긴다는 이 패턴에서 가게 되면 결국은 디스크 2개 옮기는, 그러니까 3개를 옮기기 위해서 2개를 사용하는 패턴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부르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건 예를 들면 결국은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기니까 얘기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걸 리컬시브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걸 리컬시브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스택이 사용되는 이 예제가 이 리컬시브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n-3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호출을 딱 했는데 호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n-2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n-2를 계산하기 위해서 n-2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을 메모리에다 집어넣는데 이거 계산하려고 보니까 n-1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또 n-1을 계산하기 위한 메모리를 이 위에 올렸어요.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n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n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 스택 n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디스크 폴이 두 개 있고 디스크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얻어내고 그다음 얘 얻어내고 얘 얻어냈으니까 얘는 치워버리고 그다음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값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고 얘 값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고 얘 값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식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컴퓨터 쪽에서 사용하는 스택의 개념은 처음에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스택 숫자가 위에 올라와 있고 스택의 데이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게 9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 뭐 예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이건 굳이 뭐 이거 요렇게만 돌아가는구나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이게 더 이상 진짜 뭐 여기 컴퓨터에서 왜 스택 메모리를 쓰고 리커시브 어떻게 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다룰게요.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런 게 요게 스택입니다. 예, 요게 스택입니다. 깔끔하죠? 예, 스택 여러분 이해되죠? 예. 스택은 입구가 그러니까 밑바닥이 막혀 있는 이 저장소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뭘 툭툭툭 집어넣으면 이런 거죠. first input이 last out이에요. 예.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스택입니다. 그러면 이 스택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느냐 궁금해 하실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그 프로포지션을 그 공부를 하면서, 그죠? 예. 프로포지션이 이렇게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그러니까 싸우고 어떤 프로포지션의 결과값이 또 다른 프로포지션의 아규먼트가 되고, 그 프로포지션의 결과가 또 다른 프로포지션의 아규먼트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되게 이전에 있었죠. 예. 그런 게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쓰일 수 있거든요. 자, 얘를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우리 배열 인덱스 하는 것처럼 비슷생겼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봐봐요. 대괄호로 열려서 대괄호로 닫혔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요게 딱 요 D가 C 밖에 있다는 걸 인디케이션 할 수 있죠. 얘는 어때요? 얘도 A 안에 대괄호 열리고 BC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B 안에는 또 대괄호 이 중괄호가 또 열리고 이게 중괄호인가요? 네, 중괄호가 열리고 꺽쇠처럼 생긴 애가 열리고 C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또 E라는 게 있어요. 문제 없어 보이죠? 얘네들 한번 보죠. A 안에, A가 이제 이게 대괄호라고 싶어요. 대괄호 안에.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중괄호가 열렸는데, 얘도 소괄호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C가 B괄호 아닌가? 아니면 C가 D 쪽으로, 이거 뭐 분간하기 어렵죠?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그죠? 이렇게 틀렸어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똑같아요. 대괄호가 하나 열렸는데 대괄호 닫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소괄호 중간에 있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먼저인가? 뭐 이게 무슨 뜻이지? 예. 애매하죠? 그죠? 애매함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 틀렸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런 거가 맞다 틀려 이런 규칙을 여러분 알겠죠? 괄호가 열리면 열리는 괄호와 닫히는 괄호 무조건 쌍이 돼야 되고, 그죠? 열리는 괄호와 닫히는 괄호는 그 안에 뭐 다른 괄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괄호가 닫히지 않는 이상 내 괄호가 열리면 안 된다는 규칙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죠. 이 규칙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한 이 규칙을 제가 만약에 어떤 플로우차트 형태로 혹은 뭐 알고리즘 형태로 짜오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거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예제로, 그죠? 자, 요런 게 있어요. 딱 보죠.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 예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그럼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죠? 예, 이 논리식이, 혹은 논리식이 될 수도 있고,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참과 거짓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 문자열인 거죠. 이게 하나하나 다 문자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예. 이게 다 하나하나 문자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 읽어요. A를 읽었는데 지금 스택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비었어요. A를 읽었는데 비어있고 처음에 얘는 갈로 기준으로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갈로가 나왔어요. 대갈로 나왔네? 그러면 이제 스택 하나 쌓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맨 밑에 얘가 이렇게 쌓여 있겠죠? 예. 그 다음에 B를 읽었어요. B는 뭐 이 괄호 문자가 아니니까 일단 요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스택에. 그 다음에 C 딱 왔더니 B 딱 왔더니 그 다음 뭐예요? 소괄호 하나 있죠? 소괄호 딱 왔죠? 그러면 소괄호 괄호 모양이니까 괄호 하나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택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죠? 네. 그 다음에 C는 뭐 문자니까요. 이건 뭐 문자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스택은 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다음에 뭐야? 이제 꺽쇠 중괄로 나왔습니다. 중괄로 열리는 게 지금까지 계속 열리는 애가 나왔죠. 꺽쇠 열리는 애가 나왔어. 꺽쇠구나. 꺽쇠 열리는 애 이렇게 닫아요. 넣어줘요. 이렇게. 자 그럼 스택에는 이렇게 쌓였죠, 그죠? 네, 쌓였습니다. D는 어때요? D하고 아무것도 없죠? D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둡니다. D가 끝나자마자 이제 뭐 나와요? 닫히는 애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지금 중괄로 닫히는 애가 나왔어요. 중간에 닫히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푸시 했단 말이에요. 푸시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나가는 닫히는 괄로를 보면 팝을 할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바뀌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애랑 똑같은 애여야 돼요. 중괄로 닫히는 애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얘는 지울 수 있어요. 딱 지워. 얘는 이게 팝핑해서 없애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E는 뭐 문자니까요. 얘는 그냥 연산해버리면 되니까. 연산해서 나오면 되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소괄로 닫히는 거 나왔죠. 소괄로 닫힌 거 나왔어요. 소괄로 닫히는 거. 그 스택에 가보니까, 소괄로 있죠. 소괄로 열리는 거였고, 소괄로 닫히는 거죠. 소괄로 똑같으니까, 얘도 지워버리고 팝핑.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F가 있고, 그죠? F가 있고, 그 다음에 대괄로 닫히는 게 나왔어요. 대괄로 맞아요? 대괄로 맞죠? 네, 대괄로도 얘도 팝핑해요. 끝. 이렇게 무사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죠? H까지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얘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택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예, 이건 예시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들어간 애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의 이 프로시저나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스택 형태로 쌓게 되는 거죠. 네, 스택. 이해되죠? 예. 먼저 들어간 놈이 나중에 나온다는 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런 예제를 보면은, 요런 게 쓰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요게 스택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됐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실 Q는 되게 쉬워요. 자, Q는 뭐냐? 여러분, Q가 영어로 뭐예요? 줄서다. 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살려고 이렇게 줄 쫙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줄 쫙 서 있죠. 그죠? 방향이 있어요. Q에는, 그죠? Q에는 방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느 방향으로 섰는지 볼 수 있죠. 지금 줄이 어느 쪽으로 섰을까요? 딱 보면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얼굴들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자, 이 줄은 이쪽으로 보게 돼요. 그죠? 예. 이쪽은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이것도 그죠? 얘네들도 뭐 살려고 이렇게 줄을 쭉 섰단 말이에요. 그죠? 줄 이렇게 방향을 볼 수 있어요. Q는 뭐냐면,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게 줄 서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Q는 이게 Q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Q는 inQ라고 해서 아까는 뭐 push pop이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Q에는 inQ, DQ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Q에는 여기가 뒤고 여기 앞인 Q는 항상 이게 뒤로 먼저 넣잖아요. 그럼 앞으로 툭툭툭 나오고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백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입으로 먹고 엉덩이를 쌓느냐 뭐 반대냐 그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Q는 똑같아요. 순서대로 Q는 들어간 애가 마지막에 나온다. 처음에 나온다. 처음에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Q 사이즈가 5네요. 그죠? 예. 5개의 칸이 들어가 있고, 그죠? 하나가 들어가면 앞에 걸 탁탁탁 밀어내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Q는 뭐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Q의 변형 중에 이제 priority Q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새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1이란 이 우선순위 숫자가 크기가 이 숫자의 크기가 우선순위라고 가정했을 때
1은 낮고 2는 그것보다 높고 3이 그것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애가 들어오면 인큐를 어디다 하냐면 뒤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앞에다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이런 거를 priority queue라고 하는데 이게 큐의 일종의 변형인 거죠. 스택도 이런 형태의 변형이 되게 많아요. 스택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뭉탱이로 들어가는데 이제 정리를 먼저 해서 뭉탱이로 집어넣는다는 식으로 뭐 그런 모디파이드 그런 스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지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변형을 해서 뭔가 이제 종류가 달라져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명확하죠. 이제 여러분 요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링크드 리스트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면 앞, 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근데 여러분 손으로 써보면서 혹은 뭐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아니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한 자료를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베이직에서 이제 스택과 큐도 되게 이 기본 엘리멘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자,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프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그래프는 수학에 있어서 되게, 이게 되게 미지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정수론의 일종이고, 컴비나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합론의 하나인데, 이게 언제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 형태를 갖추게 됐냐면은, 이 옆에 여기 그림 보이세요? 이게 케닉스버그 다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학자 오일러 이 망할 오일러 이놈 때문에 모든 이 문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죠. 자, 오일러가 산책을 하고 싶어. 이 사람들 되게 이 뭐랄까 이 여타 다른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처럼 이게 되게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데 얘가 이런 거죠. 산책을 나가고 싶은데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케닉스버그.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그 케닉스버그 다리 여러분 그 화면 안 보고 있었죠. 자, 제가 케닉스버그 다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케닉스버그 다리 한번 봅시다. 자, 케닉스버그 다리를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이 없더라고요. 케닉스버그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케닉스버그인데 되게 이쁘죠? 되게 이쁜 곳인데 케닉스버그라는 동네에서 살던 오일러가 산책을 해보고 싶어요. 이 그림이 좀 이쁜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전경이 탁 나눠지는 이 전경이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서 요 그림 봐봐요. 그죠? 요 그림 봐봐요. 이게 케닉스버그의 다리의 문제예요. 여기 케닉스버그라는 곳이고 여기 지금 그림이 여러분 좀 이게 좀 사파가 명확하지 않아서 잘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사파를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잘 보면은 여기 보면 위에 아일랜드가 하나 있죠. 아일랜드 하나 있고 여기 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데가 다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 되게 쓸데없는 정보들도 같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앱스트랙션이라는 추상화를 딱 통하면 이런 게 나오죠.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 그죠? 건물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핵심만 딱 싹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내리면 이런 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지도와 이 다리들을 보면은, 자, 랜드가 총 하나, 둘, 셋, 랜드가 총 세 개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 랜드 큰 거 있죠. 여기도 큰 거 있고, 여기도 큰 거 있잖아요. 이 랜드가 총 세 개가 나오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하나가, 그죠? 각 그 랜드들과 다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요 두 개의, 그죠? 요 두 개의 다리는 위에 있는 랜드와 연결이 되고, 요 두 개의 다리는 요 밑에 있는 랜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는 또 그 옆에 있는 랜드와 연결하기 위해서 3번 다리가 또 있어요. 또 이 랜드는 위아래에 다른 랜드들과 다리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다리가 그죠? 4개의 어떤 이 면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심플리파이드 됐는데 이거를 더욱더 심플리파이드 만드는 거예요. 핵심만 이제. 자, 랜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랜드가 점인 거고 다리가 선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심플리파이드 파이널 심플리파이드 버전이 요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래프라는 형태의 표기법이에요. 이 오일러 씨, 그죠? 스위스 사람인데, 그죠? 스위스 사람인데 이민을 했어요, 이 사람.
이 스위스 요밀로 이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우리 현대 문명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때문에 이 현대 문명의 이 찬란한 문명이 사실 수학과 과학, 엔지니어링이 모든 학문들이 정말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기초 근간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의 이제 타고난 거에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소수 엘리트들이 전체적인 문명을 이끌어가던 시대였죠. 그래서 18세기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스매티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학자이기도 했고 당연히 물리학자이기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되게 낭만적이죠. 예. 이런 18세기, 19세기 이런 르네상스 시대 후기까지도 굉장히 이 소수의 이 천재들이 문명을 전체를 이끌어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오일러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이 업적들이 보면 여러분 이제 혀를 내두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플리파이드 버전을 만들었고요. 예, 이거를 근간으로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프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잘 보면은 아까 우리 링크 있죠. 링크드 리스트 있죠. 리스트인데 이것도 링크드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이 링크드 리스트는 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호텔에 방에 있다 그 다음 사람, 그 전 사람 이 팻말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 팻말이 그래프의 자료 형태로 가게 되면 그 팻말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 링크드 리스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또 이제 이런 점 있죠. 요거를 노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점과 점을 잇는 요 선을 엣지라고 합니다. 혹은 뭐 버텍스라고 하기도 하고, 예. 아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무슨 아크라고 표현을 해놨던 것 같은데, 네. 아크라고 하기도 하고 엣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것들은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버텍스라고 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의 복수는 버티시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떻게 쓰이는가가 궁금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또 어렵게 이렇게 짜나요? 왜 이렇게 구성을 하나? 어레이도 있고, 뭐, 어레이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쭉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어레이가 갖고 있는 여러분 한계점을 봤었죠. 똑같이 링크드 리스트도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팻말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링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비상연락망이 꼭 나는 한 사람만 가리키고 있다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링크가 끊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링크를 여러 개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가 한 사람 이상의 두 사람 이상의 어떤 이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최소한 뭐 인솔자 방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방에 할당됐던 그 사람 방 번호도 알고 있고. 이러면 최소한 이 사람이 뭐 어디 나가서 뭐 어디 술 마시러 나오고 안 들어왔는데 이 사람 연락처가 없으니까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죠. 내가 알고 있는 연락처는 이 사람밖에 그 전에 있던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연락이 안 되면 이 사람 뒤에부터 완전 다 끊겨버리는 거죠. 왜냐면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 뒤에 사람들은 결국 나한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야, 우리 어디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언제 나가야 돼? 인솔자 어디 있어? 인솔자와 연결돼 있던 내 바로 그 다음 전 사람의 연결을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에 이 엣지를 한 개 이상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연결이 끊기더라도 이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네트워크 했을 때 많이 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를 모델링 하는데 여러분 6장이 뭐였어요? 모델링 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별 모양의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프로시저 그림도 그리고 되게 막 여러 가지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런 비상연락망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래프라는 이런 자료 형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다 쓰이나요? 여러분 사실 은근히 그래프의 자료 형태는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딱 보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죠?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죠? 이 지하철 노선도가 바로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수많은 노드들이 있고, 그죠? 네, 수많은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을 잇는, 그죠? 엣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휴대폰 앱에 보면은 전철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경로 가르쳐주고 뭐 막차 가르쳐주고 하는 앱 있잖아요. 걔네들이 최적의 경로를 어떻게 찾느냐면 이것들을 갖다가 찾아요. 이 노드와 이 노드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이 노드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혹은 이 노드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얘 여기서 그죠? 여기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죠? 여기 건국대까지 가는데 그죠? 이거를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2호선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더 빠르냐를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다 누적을 해보는 거죠. 내 다음 링크 갈 때 몇 분이 걸렸고, 그 다음 링크 갈 때 몇 분이 걸렸고, 그 다음 링크 갈 때 몇 분이 걸렸고, 다 더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링크를 다 더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형태로 이제 이런 데이터 구조를 짜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예제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예제가 또 있나요?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노선도 말고 많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책에서는 텍소노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모든 이 망할 사태를 만든 이 망할 사태를 만들어낸 이 장본인입니다. 그죠? 이 중공 폐렴인데 폐렴 바이러스가 이 그래프를 가면 여러분 이 사이트 본 적 있어요? 네, 이 사이트 여러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독일의 GIS 에이드라는 이 공적 지리 조사하는 NGO가 여기 독일에 있는 NGO예요. GIS 에이드가 여기가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그 이런 걸 이 바이러스에 뭐라 그러냐? 시퀀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기보다 꼭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네틱 시퀀스를 저장하는 그런 이 NGO인데 이 NGO가 이제 지금 이 사태의 이제 데이터나 자기네 솔루션들을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진지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이걸 그래프로 썼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썼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전체 숫자들이 집계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집계가 되고 있고 전체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아이고 좀 느리네요. 이렇게 해서 해당 지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을 만약에 찍어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지도가 딱 보이고 어느 지역에 어떤 이제 이렇게 생겼는지 쭉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몇 명이 토탈 컨펌이 몇 명이고 그다음 몇 명이 죽었고 그중에 이제 지금 총 테스트를 얼마나 했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요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GIS 에이드가 지네틱 시퀀스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유전자 코드라든가 여러분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얘네들을 일단 RNA나 DNA가 있는 놈이면 다 이 지네틱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들을 요즘 기계가 좋아서 분광학 화학적으로도 볼 필요 없고 분광학적으로 아예 다 구조를 다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쫙 봐버리면 이제 안에 있는 시퀀스가 이제 무슨 시퀀스인지 알아요. 우리 지금 이 단백질, 이 탄소 기반의 단백질 기반의 생명체들 있잖아요.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균 이런 것들 시작해서 전체 총 4개의 단백질 시퀀스를 가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도 그렇고 이 총 생명체들이 4개의 단백질 시퀀스의 기본 조합을 가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를 가지는데 이 시퀀스들을 따라서 이 시퀀스들이 단백질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구조는 다음에 제가 이런 데 또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퀀스들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 중공폐렴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고 왜냐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뒤에 텍소노미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맨 처음에 발견된 맨 처음 이 시퀀싱이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 맨 처음에 시퀀싱이 된 그 원본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이제 돌연변이가 막 생겨요. RNA, 특히나 얘는 rRNA 기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자기 수정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이 RNA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만들어 놔도 계속 자물쇠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백신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튼 이런 텍소노미를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일종의 이제 트리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돌아가서 맨 첫 번째 시퀀스를 찾아낸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시퀀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시퀀스가 나왔어요. 얘는 1부터 10까지 있었어요. 1부터 10까지 쭉 있었는데 그 다음 애가 1부터 10까지 중에 5가 빠졌어요. 5가 빠졌어. 5가 빠지고 뒤에 막 11이 붙어 있어요. 이 좀 변형이 됐죠. 그 다음에 발견된 애는 1에서 10까지 있는데 아까 뭐가 빠졌다? 5가 빠졌다 그랬나? 네, 5가 빠져 있고 11이 붙어 있고 거기다 12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느 놈이 나중에 돌연변이가 어느 놈이 어느 놈에 따라서 변형이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맨 처음에 1에서 10까지 쭉 있는 시퀀스가 있었는데 5가 빠지고 11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5가 빠지고 11이 붙은 애가 왔고 그 다음에 5가 빠지고 11이 있고 12가 있어요. 누가 먼저일까요? 누가 먼저? 순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1에서 10까지가 먼저겠죠. 당연히. 없다가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가 원본이고 그 다음에 5가 빠지고 11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얘 다음이라고 예측할 수 있죠. 원래 1에서 10까지 있던 애에서 5가 빠지고 11이 붙었으니까 이거 유전자의 변형이 생겼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5가 빠지고 11, 12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면 11에 있는 애에서 돌연변이가 생겼구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대충 이해되죠? 이런 형태로 가지를 쫙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돌연변이가 몇 개가 나왔나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 기계가 좋아서 그래요. 요즘 의학 기기도 좋고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다 체계화가 됐어요. 사스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체계가 거의 이런 체계가 새로 생기고 하지 않았는데 메르스 때 이런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뭐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 통과시키면서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급성 전염병이고 이게 국가적인 사태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전염병일 경우에는 어떤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떻게 왔고,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성별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이런 법안도 만들었고, 또 뭐 그때 한창 이제 막 민관, 이제 의료 쪽이라 민관 이쪽이라 같이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역학조사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각설하고, 하여튼 여러분 그림 봐봐요. 딱 보면은 이게 그래프죠. 그래프 뭐야? 너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것만 이렇게 딱 볼 수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렇게 생성된 돌연변이 이렇게 딱 보면, 딱 찍으면 우리나라 거 딱 찍으면 보여요? 우리나라 거 깜빡깜빡 거리죠. 이거 이제 클릭은 못 하게 돼 있네. 이게 전체 화면 클릭이 안 되나?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얘는 사우스 코리아 다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월 29일날 돌연변이가 이렇게 됐고, 얘에서도 또 파생되는 애들이 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가 대충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왜냐? 이건 저거구나.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이 그래프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고 이것 다 이 순서대로 쫙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누가 누굴 전파시켰고 누가 누굴 전파시켰고 이게 다 나와요. 요런 데서 여러분 이런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이제 이런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알고리즘, 만약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은 플레이를 해보면 맨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선을 쫙쫙쫙쫙 그어가면서 전체로 어떻게 다 퍼졌는지가 이렇게 다 재생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알고리즘을 짜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래프 형태로 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액세스하고 어떻게 우리가 뽑아와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고리즘 여러분을 짤 수 있겠죠. 이런 걸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단순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단순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어레이를 쓸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중간에 어떻게 데이터가 사라지고 또 추가될지 모르는 데에서는 리스트를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만 만들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링크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링크가 여러 개 있어야 되면 이제 그래프 형태로 만들게 되고, 이제 그래프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래프는 시작과 끝이 애매해요. 그래서 무조건 루트를 앵커를 하나 짚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트리라는 데이터를 그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예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그런 데이터 구조들이 이런 데서 사용이 돼요. 이렇게 되게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그릴 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처럼 이렇게 추상화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네, 진짜로. 여기랑 요 선, 요 노드랑, 요 노드랑, 그죠? 요 노드를 잇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래, 이게 직선으로 안 그어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지네틱 전체 이 코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요거의 링크도 제가 다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요거 심학습에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사람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텍소노미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런 분류학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지네틱, 그죠? 이런 혹은 뭐 이렇게 여러분 발생학이라든가, 그죠? 이런 생물학 쪽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뭐 아버지냐, 우리 종속 관문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릴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지네틱 코드를 사용해서 이게 이 유전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 유전 코드가 따로 있어요. 걔네들이랑 이제 해서 얘네들 유칼리오토스 얘는 세포벽이 있는 애들인 거고, 여기 이제 PBC 같은 슈퍼 하이퍼브 얘네들은 세포벽이 없는 애들 중에 이제 또 분류가 되는데, 이게 다 분류를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라는 게 그래프나 트리라는 게 되게 이런 쪽에서는 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어떤 계층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서양의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 슬로모 가이즈, 얘네들이라든가, 그죠?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애들인 거죠. 얘네들이라든가, 스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왜 예전부터 미국의 과학 발전의 중심의 축에 가장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 슬로모 카메라였어요. 초고속 카메라들인 거죠. 왜냐면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고 나면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를 공부를 할 때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막 추상화를 해서 시각화를 막 하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여튼 이건 사기 아닌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다 그릴 수도 있고, 그래프라는 게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텍소노미로 이제 어떤 조직 차트라든가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이 그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심화학습에 하나씩 올려놓을게요. 예제들로 모아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런 것들, 아니면 이 PT를 올려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메모에 이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한번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딱 뭐예요, 여러분? 이게 딱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제가 뭘로 그려놨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우리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죠? 프라이어리티 큐 모드, 이렇게 일단 아이템, 그죠? 아이템이 뭐였어요? 우리 링크드 리스트 만들 때 노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노드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뭐죠?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리스트 노드 여기 있네. 아이템도 다른 거구나. 리스트 노드가 여기 있죠. 리스트 노드 어때요? 뭐 가져요? 리스트 노드는. 리스트의 노드는 뭘 가져야 됩니까? 넥스트 노드, 페런트 노드, 밸류, 이렇게 자기 밸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얘는 노드가 두 개입니다. 그죠? 넥스트 노드, 자기 다음에 노드가 있고, 페런트 노드는 또 아까 우리 호텔 예시를 들었을 때처럼 인솔자, 그죠? 얘는 링크를 두 개 갖고 있네요. 그죠? 이제 리스트 노드 이렇게 해서, 얘는 링크드 리스트 하기보다 근데 진짜 리스트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써먹겠죠. 그래서 얘를 아이템으로 가지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 노드라는 애를, 그죠? 락 오브젝트, 루트 노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하나 가지게 되고, 얘네들의 메소드가 클리어, 데이터를 지우는, 그죠? 카운트, 개수를, DQ, 인큐 다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그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가 안 했던 것 중에 힙도 있는데, 힙은 일종의 트리예요. 일종의 틀인데 꼭 두 개의 자식들만 가지는 트리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찾아서 봐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 구조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제로 쓰이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렇게 파고들면 끝도 없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정도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이 소화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에는 일단 뭐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루트가 뭐고, 뭐 리프가 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용어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개념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잘 심어 넣고요. 그다음 보면은 여기 트리가 나오거든요. 트리의 조건이 있어요. 그죠? 트리는 무조건 루트가 있어요. 정점이 있어야 된다.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루트가 아닌 모든 정점은 입력 차수가 1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머릿속에 심어가면서 이제 개념을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예. 설명한 거 이상 뭐 사실 파고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면 더욱더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은 최소한 소화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요. 예.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예, 짧게 했고, 예, 뭐 그렇게 많이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예. 하면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괜히 또 부담만 되고요. 그래서 요거로 과제가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좀 쉽겠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다. 데이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다. 뭐 이제 어레이, 리스트, 그다음에 뭐 트리, 뭐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이제 좀 머릿속에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 있잖아요. 검색만 잘하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쭉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7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인 궁금증은 생기면, 공부하다가 막힌다 그러면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랙티브 수업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줌 수업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받으면 되니까요. 질문을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수업 요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했고요. 네, 이번 수업이 좀 짧아서 저도 좀 네, 어차피 지금 제가 그 수업 시수는 거의 꽉 채워놨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넘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짧다고 왜 짧아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저 수업 시수를 2배 가까이 거의 꽉 채워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하여튼 내용을 어렵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했고요. 책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잘 좀 소화를 해주세요. 제가 책을 딸라딸 읽으면서 책 내용 하나하나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책은 사람 여러분들이 책이 다 있으니까 일단 교재를 잘 읽어보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저한테 뭐 질문을 하고, 아니면 그 온라인 실시간 수업, 줌 수업을 꼭 요청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절대 어디 안 갑니다. 저는 문과인데 이거 해봐야 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리학과인데 더 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좋아요. 뭐든지. 그래서 1학년 여러분들 지금 내는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것들은 다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이나 예습을 꼭 해줘서 그런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도 졸업을 해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억이 되도록, 그런 자산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안녕.